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철학에 입문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소개해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철학사전이었는데요. 여기에 역자 서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8페이지에요. 철학교육의 기본 교재는 철학개론, 철학사전, 철학사이다. 이런 점에서 역자는 이미 프랑스의 철학 교과서들 가운데 하나인 새로운 철학 강의를 번역한 바 있다. 이 책을 번역한 뒤 철학사와 철학사전을 번역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책을 찾지 못했다. 찾지 못하던 도중에 출판사로부터 이 사전을 소개받고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사전은 찾아서 번역을 하셨는데 결국 철학사는 마땅한 걸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번역서가 아니라 이분이 직접 저술한 철학사가 드디어 최근에 완간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거워라. 여기 보이는 세계 철학사라고 하는 4권짜리 책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정보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시간의 지도리에 서서라는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요, 원래 그 옛날에 나왔던 그 3개의 책을 부분적으로 합본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시간의 지도리에 서서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세계의 모든 얼굴, 맞나? 세계의 모든 얼굴이란 책이고, 또 하나는 탐독, 유목적 사유의 탄생이란 책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 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의 그 392페이지에 보면은 원래는 의사가 되기를 부모님이 바라셔가지고 이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 일인가 하는 걸 어머니께서 아셨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의사의 길은 접어야 했다. 그 후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게 된다. 그래서 이과 학문을 전공함으로써 나에게 약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훗날 철학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공학을 전공했으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공학자가 되기에는 여전히 너무 인문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이었다. 어쨌든 무엇인가 전공할 분야를 찾아야 했다. 그때부터 물리학, 생물학, 독일문학, 역사학 등 담론 세계를 가로지르는 긴 유목이 시작되었다. 한참 후인 30대 중반까지도 그 유목이 힘들었고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바로 그 유목이 내 사유라는 것을. 그때까지 힘겹게 했던 가로지르기, 바로 그것이 내 사유의 본질이고 스타일이라는 것을. 정처 없이 유목하던 나는 결국 유목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유목에, 가로지르기에 안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조금 뒤에 보면은 492페이지. 내가 원하는 철학은 무엇이었을까? 철학적 깊이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예술적 생기를 모두 갖춘 사유였다. 조건이 너무 거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항상 철학, 과학, 예술이 혼요된 그 어떤 곳을 지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네,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정우 선생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과나 문과 같은 학문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사유가 흘러가는 대로 여러 영역들을 가로지르면서 사유를 구축해 나가는 데 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세계철학사도 그러한 이 선생님의 가로지르기라는 특성이 잘 발휘되어 있는데요. 이 4권을 아주 크게 제가 요약해보자면 전통, 근대, 탈근대라는 구도로 짜여져 있어요. 아주 대략적으로 표현했을 적에 전통 단계에 해당하는 게 1권과 2권이고 근대에 해당하는 게 3권이고 탈근대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 나온 4권입니다. 그럼 왜 전통 단계에 해당하는 거는 2권이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과 동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권의 부제는 지중해 세계의 철학이고 2권의 부제는 아시아 세계의 철학이에요. 이때 지중해 세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 있죠.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이슬람 철학을 거쳐서 중세 기독교, 그리고 저기 뒤에 끝으로 가서 근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까지, 그렇게 고대 그리스에서 데카르트까지가 제1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2권은
고대 중국 철학, 그리고 인도의 뭐 힌두교, 불교 이런 걸 거쳐서 다시 뭐 중국의 주자학이라든가 뭐 조선의 퇴계 이황 얘기도 나오고 저 끝으로 가면은 일본 양명학까지 나가요. 거기까지가 이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철학을 일권에서는 서양의 전통적인 철학, 이권에서는 동양의 전통적인 철학을 다룬 겁니다. 그렇게 1권과 2권은 지리적인 기준으로 전통적인 철학사를 서술했고요. 3권으로 와서는 지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리보다는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머지 철학사가 전개가 돼요. 3권은 전통 근대 탈근대 중에서 근대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권은 우리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카르트가 나오게 된 어떤 자연과학적인 배경에서부터 해서 데카르트 사상 자체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카르트 철학을 극복한 그 뒤에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의 사유를 다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데카르트를 극복한 사유를 다룬 다음에 주자학을 극복한 사유를 다루고, 이 두 가지의 극복적 성격의 사유들에 표현주의라는 맥락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이 표현주의로 이행한 다음에는 그 유명한 근대의 주체 철학이 전개가 되는데, 이 주체 철학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철학사와 다르게 동양 철학에서의 주체 철학적 요소하고 서양 철학에서의 주체 철학적 요소를 다 다루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권은 전반부에서는 표현주의라고 하는 맥락을 부여해줬고, 후반부에서는 주체 철학이라는 맥락을 부여해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권에서는 이렇게 3권에서 살펴본 근대 철학을 현대의 사상가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탈근대의 철학사를 전개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무리를 무릅쓰고 굉장히 대략적으로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거대한 철학사를 이 짧은 영상 안에서 제가 다 다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방금 쭉 설명해드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철학사는 단순히 철학의 여러 내용들을 쭉 나열해 놓은 철학사가 아니에요. 동양과 서양, 그리고 문과적인 요소와 이과적인 요소, 이런 한 사람이 다루기 벅찰 정도의 온갖 복잡한 요소들에 저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일관된 맥락을 부여해줬다는 게 이 철학사에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세계 철학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들은 기존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제목은 세계 철학사이지만은 저자 자신이 그 여러 이질적인 철학들에 일관된 맥락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질적인 철학, 사상적인 요소들을 한 개인이 일관된 맥락을 부여해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꿰뚫는 철학사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작업이 우리와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는 한국인 저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 거대한 인문학적 작업을 우리가 편안하게 한글로 읽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담스러운 점이 있죠. 바로 이 무지막지한 분량입니다. 이 4권의 무지막지한 볼륨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독서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친절하게도 매 권마다 맨 앞과 맨 뒤에 각각 여는 말하고 맺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각 권에 여는 말과 맺는 말을 보면은 각 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대략 무엇인지가 스케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4권에 여는 말과 맺는 말만 각각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구도를 파악한 다음에 1권 첫 페이지부터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데 도전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워낙 방대한 철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나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에는 아트앤스터디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저자분이 세계 철학사 강의도 하셨어요. 책을 바로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면 훨씬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헤겔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아트앤스터디에서 헤겔을 다루는 강의를 수강했었거든요. 확실히 바로 책을 읽을 때보다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책을 들어가는 게 훨씬 독서하기가 수월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와 책을 병행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훈 선생님의 세계 철학사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철학사 시리즈가 완간되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바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개괄적인 소개라도 해드리고자 해서 오늘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학사만 읽어왔습니다.
서양 철학사, 중국 철학사 등등 말이죠. 물론 기존에 세계 철학사라는 제목의 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저작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관된 맥락을 부여해서 꿰어내지 못했거나 혹은 여러 철학들을 밸런스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계 철학사는 아마 이번에 나온 이정우 세계 철학사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의의가 있는 저작이 완관됐기 때문에 제가 요즘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올리는 제 영상이 이 이정우 세계 철학사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